안녕하세요. 정률사관학원의 수리논술 조우재입니다. 자, 오늘은 가천대학교 25학년도 모의논술 의예과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볼 건데요. 자, 특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문항수는 총 8문항이 나오고요. 응시 시간은 원래는 80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모의논술에 나온 공개된 문항은 4문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40분 동안의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수능형 약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리논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서술 포인트도 다르고요. 문제 푸는 방향성도 조금 다릅니다. 자, 저와 함께 해설을 들으면서 뭐가 다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봤던 이 함수 있죠? 자, 이 함수를 좀 보시면 이 함수는 대표적으로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입니다. 자, 왜 기함수냐? 여기 앞에 있는 함수를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이 함수는 f-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개념 알려줬던 거에서 얘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의 모양과 그리고 생김새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자, 기함수 파악했고 증감을 한번 좀 파악해 볼까요? 자,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선 당연히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정의역부터 한번 판단해 봅시다. 정의역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n부터 n이에요. 자,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친구를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n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n-x분의 1인데 역시 n값이 죄송합니다. x값이 마이너스 n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예요. 그래서 0보다 커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항상 증가하네요. 그리고 정의역은 요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 원점 지난다는 것까지도 아니까 대충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그래프의 생김새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원점 대칭에 x는 n과 x는 마이너스 n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함수예요.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이 y는 ln 2n-1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y는 2n-1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ln의 2n-1.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있는 보라색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구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직사각형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이걸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던 그 방법대로 한번 좀 구해 봅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ln의 2n-1 그 다음에 xdy로 구해주면 되겠죠? xdy. 그래서 그냥 단번에 저 적분으로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할 거예요.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박스로 친 이 함수를 x는 하고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과정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뺄셈을 계산해주면 y는 ln의 n-x분의 n 플러스 x예요. 그리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얘를 한 번만 더 예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ln의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살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n-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x 더하기 2n. 자, 따라서 n-x분의 2n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정의와 그 다음에 역수, 그 다음에 뺄셈을 넘기는 거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나오냐? x는 n-에 exponential y에 더하기 1 2n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된 식을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 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x 대신에는 정리된 요식 그대로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적분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원래 여러분들한테 적분의 계산을 한번 맡겨보고 싶지만 이 문제의 그냥 핵심은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을 조금 지루하겠지만 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적분하면 얘는 ny 그리고 자, 요거 적분한 거 잘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적분할 때는 분모 분자에 자,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라면 다 알 거예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y승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줘가지고 그대로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번 구해보면 얘는 플러스에 이 n에 ln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에요. 자, 원래는 절대값이 필요하지만 절대값 없이 바로 한 이유는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ln에 en-1을 대입할 거고요. 그리고 0 대입한 거를 뺄 겁니다. 자, 부정적분 구하는 과정 알겠나요? 자, 마치 얘를 부정적분하면 ln에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승에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대입 한번 해보면 ln에 en-1이고요. 자, 얘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우리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ln에 en-1은 얘는 en-1분의 1입니다. 그거를 더하기 1과 통분을 해주면 자, en에 en-1분의 2n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0을 집어넣고 빼겠습니다. 빼면 이 n의 l은 2입니다. 되겠죠? 자, 여기가 우리가 구한 sn을 정리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답안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적분하는 과정들을 조금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키워드로 점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답안은 이 sn에다가 저기 있는 n, ln, n분의 1을 더한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거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는 이 식은요, 우리 밑줄 친 요 식과 함께 더불어서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더해줬을 때 그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곱하기 ln의 en-1분의 2n으로 정리가 돼요. 자, 이거는 그냥 로그에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요거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익스포넨셜 정의 뭔지 아시죠? 그거대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곱하기에 ln의 1 더하기 en-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수렴하는 꼴로 바꾸기 위해선 en-1을 한번 곱해주고 다시 여기 앞에 en-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 각각의 리미트를 씌워주면 앞에 있는 값은 2분의 1이 뒤에 있는 것은 여기 진수가 익스포넨셜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1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답은 2분의 1이에요.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 fx에 대해 f2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과정. 자,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적분방정식이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는 fx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자, 위 아래는 등호가 없고 있고 차이네요. 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조건을. 자, 보면 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적분방정식이에요. 적분방정식. 그러면 적분방정식의 목표가 뭐냐? 목표는 fx를 찾는 것입니다. fx 찾기. fx 찾기. 자, 근데 원래 이제 보시면 막 다 미분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왜 하필이면 ft dt, 여기는 tft dt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적분방정식에는 미분을 통해서 혹은 뭐 다항식이면 개수비교법을 통해서 정답을 구하곤 하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보시면 미분하겠습니다. x, fx죠. 자, 얘를 미분해주면 fx예요. 얘도 한번 좀 미분해 볼까요? 얘는 여기 분자에 있는 거예요. 자, 미분하면 x 익스포넨셜 x승입니다. 그리고 아래 거 미분하면은 얘는 2의 x승이에요. 되게 재밌죠? 자, 뭐가 재밌냐면 분모 분자를 그냥 한번 각각 미분해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 보고 한번 관찰해 보니까 fx가 뭐가 나오면 되냐면 그냥 요거 나오면 되네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개수, 상수가 무엇이 곱해져 있지 모르니까 그냥 k값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약분했을 때 이 상수는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자, 우리 80분 동안 8문제 푸는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이런 게 눈에 좀 보인다. 그러면 바로 그냥 fx가 가주권에 의해서 뭐뭐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답안을 보시면 이 계산의 중간 과정을 키워드로, 정답 키워드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당연히 과정까지도 소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관찰하자. 자, 근데 이제 저는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역시나 이 가천대 의대 논술은 이 계산으로 학생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해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계산을 같이 해볼 건데 다소 지루하더라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개를 치환을 할 거예요. 파란색은 여기 좌변에서 분모를 갖다가 치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분수에서 분자를 갖다가 치환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각각의 함수를 따로따로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식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gx분의 hx, 그것이 익스포넨셜 x승 마이너스 1, x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를 통째로 미분할 겁니다. 자,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fx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우리 gx도 미분하면 fx고 hx는 미분하면 xfx니까 어쨌건 미분하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를 미분할 땐 이렇게 미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최대한 미분하기 편하게끔 식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x-1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여기 뒤에 있는 거를 x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트 약분했을 때 요거 남고 x-1 남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 다 미분하는 것보다 이거 미분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한번 미분해 보면 gx의 제곱은 자, 분수함수의 미분이죠. h'x gx 마이너스 hx g'x. 자, 요쪽을 미분하면 얘는 1이에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 요 놈만 따로 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x의 마이너스 1, x 곱하기 2의 x승, 뭐 이렇게 되겠죠? 식을 좀 더 예쁘게 한번 정리해주면 여기 1과 통분해서 정리했을 때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2의 x승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2의 x승에 2의 x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대로 식을 보면은 고구마 한 100개쯤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식을 정리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식을 정리해주면 좋냐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여기 이 h 프라임 x는 xfx죠, xfx. 그리고 여기서 g 프라임 x는 fx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fx를 한번 좀 묶어볼 거예요. 자, 계산 과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gx의 제곱은 fx를 묶어버렸을 때, 자, 뒤에 x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hx인데, 여기서 이제 식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gx분의 hx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gx를 하나 묶어가지고 하나 약분해 줄게요. 그럼 식이 정리가 어떻게 되냐? gx분의 fx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는 x 빼기 gx분의 h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은 주어진 것처럼 그냥 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혹은 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식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자, gx분의 fx는 그대로 살아남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분모의 2의 x승 마이너스 1 그리고 2의 x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얘를 요놈과 같다고 딱 했을 때 약분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자, 어떤 것들이 약분됩니까? 자, 여기 아래다가 쓰고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2의 x승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x 그리고 똑같이 정리됐을 때 여기는 얘와 이거 하나가 약분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 있는 이 gx 대신에는 저기 파란색으로 치환한 거니까 요거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0부터 x까지 ft dt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자는 fx가 나왔고, 그리고 분모는 익스포넨셜의 x-1분의 익스포넨셜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만 정리해 주면 돼요.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미분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좀 곱해서 미분할까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0부터 x까지 ft dt. 자, 원래는 익스포넨셜 x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다시 나눌게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x 그 다음에 곱해주고 fx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할 때 얘를 역시나 미분할 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1 빼기에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거 미분하면 fx고요. 자, 오른쪽 거 미분했을 때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fx. 그리고 뒤에 거 미분했을 때 1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f 프라임 x예요. 되겠죠?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fx를 넘긴 다음에 1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약분해주면 결국 최종적인 식은 fx분의 f 프라임 x가 나옵니다. 얘가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얘를 바탕으로 양면에 적분을 취하면, 자, 미분 방정식이죠? 적분을 취해서 식을 정리해 줬을 때 절대값 fx는 적분하면 x 플러스 c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x는 2의 x승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f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값은 필요 없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시면 우리 fx가 이렇게까지 좀 구했어요. 자, 근데 c는 상수이기 때문에 2의 c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봤을 때
이 E의 C승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상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P 곱하기 E의 X승이라고 한번 좀 해볼까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0하고 1 사이일 때 이 fx는 항상 함수값이 이런 범위에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얘는 이제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 자, 0 대입하면은 p죠. 0 대입하면 p. 자, 그거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뭐 한 거냐면 x가 0일 때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역시 똑같이 대입하면 P2인데 걔가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이 함수값의 범위만 잘 판단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P의 범위는 2분의 1과 0과 사이에 있는 거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P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역시 F2분의 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2분의 1을 먼저 한번 좀 대입해 주면 F2분의 1은 2의 2분의 1승에 P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P가 가지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겠네요. 정답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입니다. 자, 논제 3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수 t와 함수 fx에 대해서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g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자, n이 1일 때는 자, 교점 개수가 1개라는 얘기겠죠? 그때는 요놈의 해를 제곱한 것을 g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이 2개 이상일 때는 가장 큰 거하고 작은 거의 곱을 gt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수능에서 꽤나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능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논술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그 포인트를 집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거냐면 수능 버전으로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는 이 3차 함수는 여러분들 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꽤나 잘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그리는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서술할 때는 당연히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3차 함수, 이게 바로 fx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플러스 루트 2로 나오게 됩니다. 그 각각을 한번 좀 적어볼까요? 빼기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y좌표도 한번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y좌표는 왼쪽으로 작성할게요. 자, 이때는 마이너스 4 루트 2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대해서는 플러스 4 루트 2입니다. 자, 아무래도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극한값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은 GT의 4 루트 2에서의 플러스 우극한값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장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고요. 요 Y는 T를 한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어떤 순간이 궁금한 거냐면 4 루트 2보다 살짝 큰 쪽에서 내려왔을 때 이때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살짝 컸을 때는 약간 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지금 현재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거냐면 Y는 T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얘는 근이 한 개뿐이기 때문에 알파를 찾아줘야 돼. 알파. 알파가 뭐냐? 라고 하면은 요 점의 X좌표가 바로 뭐예요?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Y는 T가 4 플러스 루트 2 미안합니다. 4 루트 2 플러스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주황색 점이 요 점의 X좌표로 한없이 다가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점의 X좌표 여러분 어떻게 구하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거 다들 이용하시죠?
x좌표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를 통해서 요즘의 x좌표는 빼기 2루트 2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빼기 2루트 2에 가까워지니까 알파 제곱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8입니다. 되겠나요? 뭐 수능처럼 문제를 풀 때는 뭐 서술이나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미트 t가 마이너스 4루트 2로 갔을 때에 대해서 요거 한번 볼 건데요. 역시나 얘도 y는 t를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빼기 4루트 2보다 살짝 컸을 때, 그럼 요 정도의 그림이죠. 자, 이때는 뭐냐면 근이 3개예요, 3개. 그러면 GT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가장 큰 거하고 작은 거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거, 작은 거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는 얘가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네요. 가장 큰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가장 작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곱할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극한이기 때문에 이 t 값이 빼기 4루트 2보다 살짝 큰 값에서 이게 쭉 한없이 내려갈 겁니다. 그럼 내려가다 보면은 거의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이 x좌표는 여기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x좌표는 여기에 가까워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루트 2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역시나 여기도 등차 수열 관계에 의해서 루트 2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루트 2에 가까워집니다. 자,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GT는 두 개 곱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은 4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서술을 해야 돼요, 서술을.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다 뭐 하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직관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점수, 정답 점수는 맞을 수 있겠지만 중간에 어떤 서술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만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맞아도. 그래서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제가 그 포인트를 다시 살려서 논술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쭉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t가 4루트 2 플러스로 갔을 때는 걔는 그냥 수능 버전으로 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변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살려가지고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에 x좌표는 빼기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때 y좌표들도 각각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이때는 마이너스 4루트 2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y좌표를 한번 계산해 보면 플러스 4루트 2가 되죠. 자, 여기까지 세팅은 똑같은데요. 당연히 요거를 그리는 과정은 좀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다른 논술을 일하면 뭐 증감표나 도함수의 부호 변화나 그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가천대 의대 그 답안을 보면은 그냥 도함수가 뭐고 어디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 정도로만 서술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4루트 2 플러스 그러니까 우극한을 한번 좀 구해볼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작성해 주는 거냐면 얘보다 살짝 큰 거니까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정의를 해줘야겠죠? 알파? 그래서 이 극한이 어떻게 되는 거냐? 리미트 알파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 그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x좌표가 아까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2루트 2였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루트 2로 간다. 근데 그때 GT가 알파 제곱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면서 그리고 그때는 근이 한 개라는 것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GT 요 값이 알파 제곱을 대신해서 써가지고 이 값은 8이다라는 요 정도 언급만 해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우선적으로는 마이너스 4루트 2하고 4루트 2 사이에서는 교점 개수가 3개다. 그리고 걔보다 커졌을 때 혹은 걔보다 작아졌을 때는 교점 개수가 1개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면서
우리가 t값이 4루트 2보다 살짝 컸을 때는 교점 개수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gt를 알파 제곱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t가 4루트 2 플러스로 갔을 때 알파는 마이너스 2루트 2에 좀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기에 좌극한을 붙여줘야겠죠.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파란색은 좀 쉽지만 약간 뭐랄까 이 주황색으로 박스 친 극한을 구할 때는 이 변수가 두 개라는 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fx, 자, 지금 현재 주황색을 풀기 위한 서술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fx는 t라는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정의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자, 실제로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그 옆에다가 괄호를 쳐가지고 서술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gt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가장 작은 거하고 큰 거를 곱한 거기 때문에 알파, 감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변수가 두 개인 게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냐면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3차 방정식에서 우리 세근과 관련된 공식 하나 알고 있잖아요. x 3승에 마이너스 6x에 빼기 t. 지금 뭐 한 거냐면 t를 좌변으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세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세근의 곱 공식을 한번 좀 써볼 거예요. 그러면 곱이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 t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서 변수를 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베타를 나눠줄 겁니다. 베타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알파, 감마라고 하는 것은 베타분의 마이너스 t라고 할 수 있고요. 이 t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베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3승 더하기 6베타 마이너스 t 이퀄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만 남기고 베타에 관련된 식을 다 우변으로 넘기는 겁니다. 자,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gt가 원래는 알파 감마지만 그거를 베타로만 표현되어 있는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서술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6이고요. 따라서 여기서의 극한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해 주는 게 좋냐면 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4루트 2의 우극한을 구하라고 했을 땐 베타가 과연 어디로 가는지 서술해 주고요. 그리고 gt가 뭐냐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을 언급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극한식을 이렇게 바꿔준다. 자, 요거 서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t값이 마이너스 4루트 2보다 살짝 컸을 때는 어디에 가까워지게 되냐면 옮겨볼까요? 마이너스 4루트 2가 여기니까 얘보다 살짝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4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에 한없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알파와 감마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베타 하나만 관찰하면 돼요. 자, 베타가 어디로 가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2로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플러스 우극한이다 정도까지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입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4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8과 마이너스 4를 더해서 역시나 정답이 똑같이 4가 나왔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서술 포인트, 변수 2개짜리를 1개짜리로 바꾼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 풀면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미분 가능 조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구간별 정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은 연속 조건 그냥 대입하고 미분 가능 조건 미분해서 대입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은 수리논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뭐 그렇게 하면 감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가천대 의대 모의논술에서는 예시 답안에 그냥 연속이고 미분 가능함으로 미지수를 이렇게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 계산의 유불리를 좀 따져서
웬만하면 우리 수능 문제 풀듯이 그렇게 문제를 풉시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먼저 연속 조건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연속 조건. 자, 위에다가 1 한번 대입해보고 아래에다가 1 한번 대입해보면 a 플러스 1이 b입니다. 자, 그리고 미분 가능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f 프라임 x를 한번 좀 구해볼 건데요. 자, 원래는 등호가 없어져야 되지만 어차피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므로 그냥 아래다가 등호를 붙였어요. 자, 미분 한번 차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모를 제곱해 주고요. 그 다음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에다가 2배의 x-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 것도 한번 미분해보면 b의 2의 x-1승 x분의 1에다가 6의 x-1입니다. 자, 역시나 미분 가능 조건도 위에다가 1 대입하고 아래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1 대입하면은 분모에다가 1 대입해봤자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쓰나 마나고요. 여기 위에다가 1 대입하면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 플러스 1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다 1 대입하면은 2b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3a 플러스 2가 2b가 되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a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b 값은 1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결정했는데 뭐 자꾸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러면은 감점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두 개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서술해도 괜찮습니다.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엔 이 밑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다. 자, 원래 일반 수리논술 문제에서는 수식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LX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x 빼기 s의 전체 제곱 더하기 fx의 제곱으로 정의합시다. 뭐뭐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정의하냐라고 하면은 보통 거리 같은 경우는 루트가 껴있기 때문에 루트는 제곱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곱이 최소가 됐을 때가 결국 루트 안에 있는 것도 최소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LX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얘를 미분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t에서 최소이기 때문에 t를 미분해서 대입하면 그때 그 값이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fx의 f'x가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t를 대입해주면 L't는 2배의 t-s에다가 이 f't가 됩니다. 그 값이 0이다를 이용해서 이 식을 적절하게 잘 예쁘게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f't와 t-s분의 ft 요것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원래 이제 쓰는 게 일반적인 수리 논술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요거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답안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은 우리 보통 수능 문제 풀듯이 직관적으로 이 최소값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 위에 임의의 점 x, fx가 있는데 이 s, 0과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 자, 원리는 그런 거죠. s, 0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을 쭉 키워나가 봐요. 그랬을 때 딱 최초로 만나는 점은 딱 접하는 순간이죠. 그래가지고 최소가 되는 점은 딱 이 접하는 접점인 순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의 접선 그리고 이 반지름이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이 똑같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답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냥 최소가 되는 지점 t, ft와 s, 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t에서의 접선 길이와 수직이다. 그 정도만 그냥 언급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요렇게 하든 이 식을 이용할 거고요.
이 식을 갖다가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S는 T 더하기 F'T의 FT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S를 이렇게 T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조건 보시면 GS의 역함수를 HS라고 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걸 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 GS 대신에 FT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HFT는 T에다가 FT에 F'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H'1이기 때문에 여기서 T에 관련된 식을 그냥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H'FT에 F'T에다가 자, 여기는 1이고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F'T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1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FT가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찾아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FT가 1이 되는 그 T값이 무엇인지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A값이 0인 거 알았잖아요. 네. 그리고 B값은 1인 거 알았으니까 요거는 없는 것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는 언제 1이 되냐라고 봤을 때 뭐 여기 위에서 해도 되고요. 아래에서 해도 되고 얘는 기가 막히게 1에서 함수값이 1이에요. 아, 그래서 fx는 x가 1일 때 1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아까 그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h' ft 그리고 f't 1 더하기 f't의 전체 제곱 그리고 더하기 f 이계도함수와 ft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목적이 뭐냐? 원래는 h'1이기 때문에 ft 전체가 1인 거였어요. 자, 그런데 결국 t값이 1인 거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일단 f'1이 몇인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계도함수에다가 1 대입한 게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미분하면 여기 있는 값이 0이기 때문에 얘는 x-2의 3승의 -2예요. 그리고 미분하면 2의 x-1에다가 x 플러스 1, x분의 1, 그 다음에 6의 x-1. 이게 한 개 미분한 거고요. 자, 한 번 더 미분할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x-2의 4승에 6이 나오고요. 2의 x-1승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준비물은 끝났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이제 f'1은요. 뭐 위에다가 1을 대입해도 되고요. 아래다가 1을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자,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몇이 나옵니까? 1 대입하니까 2가 나오네요. 그래서 f'1은 2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2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ft에다가는 그냥 1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ft가 1일 때를 구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해주면 되냐? f2'1의 값을 구해줄 건데요.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다가 대입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대입해주면 몇이에요? 1 대입하니까 6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해주면 이 h'1은 좌측에 4가 있고요. 여기는 6 곱하기 1이 있으니까 6이어서 이를 약분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수능 문제로 많이 봤죠? 9월 모의고사에서 아마 29번으로 한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원래는 답안처럼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변수를 한 개로 잡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고요. 아마 답안 작성에는 이게 좀 더 편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 한번 좀 풀어봤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는 8문항을 8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타임어택식의 어떤 빠르게 문제를 푸는, 어쩌면 수능보다도 시간이 더 부족한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자, 의대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 이거 준비 잘해가지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